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뭐 대내외적인 이슈도 있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어떤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좋을까요? 합니다. 지금 현재 조정 양상의 장기화, 결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EO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이냐 아니냐.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심점에 세워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새로운 신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성, 정책 변동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유로존에서의 정치적인 변동성. 이 부분을 크게 대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내적인 부분은 CEO 리스크의 장기화 여부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CEO 리스크가 오히려 장기화 국면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주가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변동성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그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텔신라와 호텔신라 우선주가 될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호텔신라의 우선주가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21%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 이 변동성 속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펀더멘탈의 양상으로 시장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결국은 CEO 리스크의 장기화 속에서 시장의 변화 부분, 이 변화 부분은 순환매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순환매의 기준점,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이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시장, 결국은 디커플링의 지속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의 마감이냐, 커플링으로 전환을 하느냐. 그리고 그 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환율 시장이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동성, 그 변동성은 주요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정치 변동성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정치적인 변동성, 이런 그 경제적인 변동성이 결국은 환율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환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 결국은 그날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용등급이 결국은 대외 신인도와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될 것이며, 그 대외 신인도는 그날의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를 결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핵심 배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그 미국 내 레퓨테이션 쿼테이션은 작년 2016년에는 그들의 어떤 그 시장 내 시장 내 레퓨테이션 평가 부분이 7위에서 49위로 42계단이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신용등급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라는 점. 시장은 점차 이제 신용등급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그리고 점차 변동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디커플링이 과연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환율, 그리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그 의존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 이 속에서 우리나라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 세 가지 전략 시나리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와 같은 모멘텀 부재 상황,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면 기간 조정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기간 조정, 경기 순환들 중심의 빠른 순환매 관점에 접근을 해보자. 여기서 왜 경기 순환주 중심의 순환매냐?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성장 친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 성장 친화 정책의 중심점에는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가 가장 핵심 섹터로 등극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순환매를 접근을 해야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 CEO 리스크의 장기화 부분, 소위 말하는 리더십 공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십 공백, 이와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점차 코스닥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 부분도 꼭 염두에 한 가지 시나리오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벤트 중심의 접근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MWC 2017 스위스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그 개최가 되죠. 2017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3월 초 중국의 정협을 포함한 양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중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중국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공급단 조절 그리고 내수 확대 상당 부분 질적인 성장 부분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벤트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접근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